이제는 대한민국의 수사기관의 뿌리를 완전히 흔들어 버린다. 심각합니다. 이제는 범죄자들 살판나는 세상을 만들겠다라는 법안들이 우후죽순으로 발의가 되는데 민주당 아예 검찰 해체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검찰청이다, 검사다라는 명칭 자체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기 직전입니다. 만일 검사들이 지난 6개월 한 그 정도 기간 동안에 한동훈과 동조해가지고 어떤 그런 정치적 어떤 방향성 때문에 뭔가를 했다면 지금 이제 후회해도 늦었죠. 예, 이렇게 될 거라고 다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네. 이거 지금 정권 넘어가면은 검찰이 바로 찢어져요. 찢어진다고 얘기했고 그거 이미 지금 야당일 때도 이야기하던 거를 권력 잡고 안 하겠습니까? 이재명이 권력 잡고 난 다음에 해도 되는 것과 절대 하면 안 되는 것, 우리가 추구했지만 이제는 철회해야 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구분될 텐데 검찰 찢어버리는 것만큼은 반드시 할 거예요. 왜냐? 자기 운명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진행 중인 재판, 이재명 관련 재판이 일단 판사들의 눈치 보기로 중단이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재명 임기가 끝나면 이 재판을 다시 해야 되는데 검찰이 해체되어 있으면 이 재판을 다시 하려고 해도 공소를 유지할 수 있는 유능한 검사들이 안 남아있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사실상 임기만 끝나면 재판 다시 해도 다 무죄 무혐의로 그냥 줄줄이 다 게임이 끝난다라는 게 이재명의 생각인 것 같고요. 지금 민주당이 제시하는 검찰 개혁안을 보면 법무부 산하 검찰청은 그냥 없어집니다. 그런 거예요. 법무부에는 기소 유지만 하는 공소청이 생겨요. 그리고 수사는 그러면 누가 하느냐? 경찰 말고 행안부 산하에 별도로 중대범죄수사청이 생겨요. 그런데 이게 수사하는 기관으로서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이 겹치잖아요. 그렇죠. 혼선이 생길 수 있고 공소청은 기소 여부와 공소 유지만 한다는 건데 수사를 안 하고 서류만 받아서 기소하고 공소 유지하게 되면 딥한 수사, 어려운 재판, 뭐 재벌이나 정치인을 대상으로 하는 수사나 재판은 상당 부분 가림막에 막히게 된다는 게 중론이고, 그리고 검사가 계속 공소 유지만 하는 검사가 따로 있고 수사만 하는 검사 따로 있지 않잖아요. 그럼요. 네. 거길 오가면서 그리고 어떤 팀 협업을 해가면서 수사의 어떤 기법에 대해서 이해하기 때문에 그게 공소 유지할 때 도움이 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서로 이제 어떤 순환적으로 어떤 뭐 발전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딱 가로막는 순간 공소 유지하는 능력 자체가 떨어지는, 더 전보다 못해지는 공소청이 될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어제도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요. 총리 산하에 국가수사위원회를 만들어요. 이게 전형적인 옥상옥 모델이에요. 이 국가수사위원회에서 법무부도 행안부도 다 관리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딱 공산주의 모델이거든요. 그렇죠. 베네수엘라 모델이고 중국 모델이에요. 근데 이 국가수사위원회 위원들은 누가 추천하고 임명하느냐? 대통령이랑 국회 민주당. 그러면 결국 이재명과 민주당이 국가수사위원회를 통해서 법무부의 공소청이나 행안부의 경찰, 중대범죄수사청을 다 쥐락펴락하겠다는 게 이 검찰 개편안의 핵심인 겁니다. 진짜 재밌는 게요. 네. 우파가 정권을 잡을 때는 민주당이 항상 그런 식이에요. 검찰을 독립시켜라. 그래서 심지어 검찰총장까지도 독립된 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인사에 대한 제청.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무리 내가 대통령 권력을 잡고 있어도 내가 원하는 사람을 임명하는 게 아니에요. 위원회에서 정해준 그 선택지에서만 고를 수가 있어. 그 정도의 독립성을 만들고 심지어 그 어떤 이후에 뭐 지금 검찰이 하는 일에 대해서 정권이 거의 개입하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잖아요. 반대로 지들이 정권을 잡으니까 이렇게 쪼개고 이렇게 쪼개고 이렇게 쪼개서 결론은 뭐냐? 이게 조직이 힘이 약해지면 장악이 쉬워지죠. 권력으로 대통령 권한을 가지면 그걸 다 이 기관들 장악하는 데 활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자기네들이 이야기했던 철학하고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벌써 바람 불기도 전에 눕고 있는 사법부에 의해서 수사기관이 완전히 특정 정권 손아귀에 떨어지게 된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또 이제 상상해 볼 만한 건 이러다가 정권 넘어간다? 그러면은
정권은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여기 국가수사위원회에 개입하지 마라. 인사권을 박탈하겠다. 뭐 이러면서 또 법안 낼 거예요. 독립시키라고 하는 거죠. 예, 독립시키라고 난리 칠 거예요. 분명히 그럴 겁니다. 네. 예. 자, 그리고 이 와중에 민주당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을 아예 해산시키겠다. 정당 해산법 발의해서 막 밀어붙이겠다고 설치고 있고, 그 와중에 민주당 잔치 분위기입니다. 정청래가 법사위원장 사퇴했고요. 박찬대가 원내대표 사퇴하면서 이 정청래와 박찬대가 거대 여당의 당대표가 되기 위한 당권 레이스에 뛰어들었다고 하는데, 누가 되더라도 국가 망신 아니에요, 진짜로. 그러니까요. 뭐 코 파주는 사람이 되건 아니면 뭐 정청래야 워낙 이제 유명한 사건들 많으니까. 예. 뭐 야. 누가 되건 대단한 그 당의 얼굴이 엄청나네요. 이렇게 고르기 어려운 건 또 처음 봐요. 정청래냐 박찬대냐, 그나마 좀 사람다운 사람을 골라서 여당 대표로 써야 되는데, 야. 이거 몇 날 며칠을 밤새 고민해도 결론이 누가 안 조금이라도 더 낫지 그나마? 결론이 안 나오는데요, 이거는. 이거는 이재명 쪽에서 원한 사람은 있을 거예요. 자기가 더 쉽게 이렇게 쥐락펴락할 만한 사람은 있을 겁니다. 아니 누가 봐도 박찬대지. 그렇죠. 정청래가 네. 코딱지 파줄 사람은 아니거든요. 예. 하지만 당내 지금 당무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게 또 당 안에서 이렇게 지금 당대표 전당대회를 해가 경선을 할 때 어떻게 될지 모른다. 혹은 이재명의 선호가 이렇게 나올 경우에 그게 역풍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거예요. 뭐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봅시다. 예. 근데 이 와중에 저기는 뭐 국민의힘을 해산시킨다느니 정청래가 대표된다, 박찬대가 대표된다, 아주 쇼를 하고 있는데, 승리에 취해서 정말 점입가경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건 바로 조국 사면론입니다. 그런데 국힘 해산에 대해서는 아예 논평을 안 하네요. 아니 해산시키라고 해요. 아, 차라리 속 시원하게 해산시키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진 분들도 많을 텐데, 예. 국힘이 지금 질이멸렬하고 있잖아요. 예. 만약에 저기서 해산시킨다고 덤비면 그나마 국힘을 하나로 모으게 되는 동력이 되지 않을까. 사실은 그런 관점에서 네. 그냥 관망하고 있어요. 네. 우리가 막 지금 살려주세요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민주당도 이게 지금 뭐 오히려 이제 이걸 겉으로 드러낸 것 자체가 실제로는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죠. 지금 이야기한 그 효과를 당연히 이제 예상하고 있을 거고, 그보다 더 민주당이 걱정할 건 헌재 올렸는데 인용이 안 나오면 역풍이 부니까 엄청난 역풍이 생기고 당한테 그냥 국민의힘에 안 줘도 되는 보너스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뭐 상식적으로 민주당이 하기 어려운 길이다. 뭐 요 정도는 논평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와중에 정말 참을 수 없는 건, 아니 너네끼리 정청래나 박찬대 가지고 지지고 볶고 뭐 잔치를 벌이건 상관없는데 왜 감옥 간 조국을 벌써 풀어주려고 하느냐. 근데 이 조국 사면론이요, 브레이크가 걸리는 것 같다가 오늘 급물살을 타고 있어요. 아 그래요? 이재명의 최측근 정성호 의원, 그 이재명한테 직접 충고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인물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이재명 측근하면 그 사람밖에 없었거든요. 그 사람 그리고 이름만 있었을 중진이고 정도. 예. 중량감이 있죠. 예. 근데 이분이 평소에는 막 TV조선 강적들 이런 데 나와서 그나마 조금 민주당 의원 치고는 말이 되는 소리를 하는 척이라도 했어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조국 가족들 형벌이 과하다, 조민을 고졸로 만든 건 불공정하다, 사면 복권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무게감이 달라지잖아요. 아. 이게 이재명의 의중인가 싶은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러다가 8.15 사면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8.15 사면이 너무 눈치 보여서 숨 고르면 다음 사면이 아마 크리스마스 사면일 거거든요, 성탄절에. 올해 안에 어쨌든 조국 풀어준다는 거 아니냐 싶은 분위기가 지금 무르익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8.15 때는 하기 힘들 거라고 보고요. 바로 하기에는. 왜냐하면 네. 뭐 지금 좋은, 말하자면 이 정권이 그래도 좀 허니문 기간을 즐길 수 있을 만한 시기에 뭔가 똥바가지 뒤집어 쓰는, 뭐 저속한 표현 죄송합니다만 정확한 표현입니다. 예, 그런 걸 원하진 않을 거예요. 그런 걸 저쪽 당에 내색하면 안 되겠죠. 저는 이거는 립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뭘 위한 립 서비스냐? 민정수석 좀 그만 까라. 왜냐하면 민정수석 딱 그 오광석으로 하니까 뭐예요? 제일 난리치는 사람이 조국혁신당의 2명입니다. 거기에 황운하와 박은정. 박은정은 또 검찰 출신이고, 이런 사람들이 딱 때리는 게 데미지가 꽤 무게감이 있어요. 추미애 정도는 당 안에서 어느 정도 워워워 혹은 그냥 가만히 둬도 되는지 몰라도 조국혁신당이 이렇게 막 하고 또 방송 나가서 이야기하고 하면은 처음에 뭐 지금 뭐 인사로 사실 뭔가 데미지를 입으면 정권이 시작부터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 걱정을 하니까 정성호가 해줄 것처럼 하고
활기 돌게 만든 다음에 취소하면 됩니다. 호텔 사면론. 그러니까 조국 사면을 취소했지만 네. 조국 혁신당에는 활기가 돌았다. 그 기대감에 그 기대감에 근데 조국은 네. 지금 막 마음이 들썩들썩거리나 봐요. 지금 엉덩이가 독방에서도 엉덩이가 계속 지금 바닥에 붙어 있질 않아. 조국이 뉴스원이었던가요? 한매차랑 옥중 인터뷰를 했는데 서면 인터뷰 자필로 뭐 8장은 빽빽하게 채웠다고 하는데 네네. 사면에 대한 질문이 나왔어요. 그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고 대상자인 내가 언급하는 게 적절치 않다. 독방에서 성찰하고 있다라는 건데 여기서 우리 다 느껴지죠. 제발 좀 빨리 사면해달라. 나 독방에서 지금 미치기 일보 직전이다라는 그런 절절한 메시지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야, 네. 활기가 엄청 돌고 있네요. 네. 뜨겁다 뜨거워. 그러니까 야, 그 독방은 지금 후끈후끈합니다. 조국 사면을 취소해도 조국의 깜빵에는 또 활기가 돌았다. 네, 활기가 돌고 이제 아마 그게 올해를 넘어가나 뭐 요 정도가 아까 얘기했던 그 성탄이 기점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조국의 형량을 생각하면 또 실기해버리 시간을 놓쳐버리면 사면 효과가 좀 적어지면 사실 뭔가 그로 인해서 좀 얻을 수 있는 정치적 어떤 그 뭐 연대라든가 이런 게 느슨해질 수 있기 때문에 뭐 아마 그때쯤에 고민을 많이 할 것 같고 8.15는 꿈도 꾸지 마세요. 근데 조국이 2년을 받았어요. 예, 2년 받았어요. 그래서 올해 넘기면 네. 아니 나 그냥 차라리 다 채우고 사면 안 받고 나올게라고 그렇지.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김경수처럼 복권만 받으면 그러니까 사면은 형을 맞아요. 없애주는 거니까 맞아요. 국민적으로 비판이 더 센데 복권은 그냥 출마만 할 수 있게 해주는 거니까 좀 부담이 낮거든요. 그렇죠. 근데 조국 입장에서는 올해 안에 나가느냐 마느냐가 아마 되게 중요한 문제일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저 편지 8장을 빽빽하게 채워서 보냈다고 합니다. 언론사에다가. 그럼 정말 조국 입장에서는 마음이 두근두근하고 깜빵에 활개가 돌고 할 일인데 만약 8.15에 조국을 사면한다? 이야... 그러면 다시 한번 이 입시비리나 공정의 문제가 대두될 수 있고 여기서 자연스럽게 누가 연결되냐면 이 불법 정치자금의 황태자 새천년 NHK에서 여성 도우미 2명을 좌우에 끼고 대화를 나누느라 임수경이 들어오는 것도 몰랐다던 그분. 이건 제가 만든 말이 아닙니다. 임수경의 증언입니다. 야이 년아, 네. 너가 그거는-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그거는 또 정무수석 우상호죠. 예, 지금 네. 또 안에 들어가셨죠. 네, 그건 예. 정무수석 우상호. 그래서 이 정부가 범죄자 정부이자 룸사롱 정부인 건데 김민석 총리 지명자가 아들 스펙 만들어 주려고 예. 아들이 이런 법안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발표한 걸 와. 실제 동료 국회의원들이랑 국회에서 법안으로 냈대요. 야, 저는 이 법을 가지고 그 뭐 아빠 찬스 하는 건 처음 들어봤어요. 그러니까요. 와, 대단하다. 그러면 아들은 자기소개서나 이럴 때 제가 제안한 법안이 실제 발의가 됐습니다라고 기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야, 그런데 그거는 발의가 돼도 통과가 안 되면은 그냥 사실 호텔 경제학이잖아요. 네, 그렇죠. 활기만 그런데 도는 거죠. 네. 총리면 심지어 정부령을 만들 수 있죠. 정부 시행령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요. 네. 그런 걸 하면 그냥 제가 제안했던 게 령으로 만들어졌네요. 공포까지 됐네요.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예 급이 달라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조국의 사면으로 인한 입시비리나 불공정이 김민석 아들 문제로 저는 불이 붙을 수가 있다. 그리고 김민석의 불법 정치자금이나 과거 룸사롱 문제도 아킬레스건이지만 뭐 많죠. 미국 문화원 점거 사건이나 그렇죠. 국보법 위반. 근데 이 아들의 법안을 발의해줬다라는 거는 이번에 처음 드러났거든요. 그러니까요. 어제 오늘 사이에. 예. 이게 또 학부모님들 가슴에 불을 지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거 잘만 하면은 조국 사태 때 광화문을 가득 채웠던 그 인파가 나올 수도 있겠는데. 근데 국민의힘이 이제 여기서 넘어가 볼게요. 예. 이런 이슈 가지고 막 특위 열고 난리치고 해야 되잖아요. 국민의힘 교육위원들이 김민석 아들 입법 발의해서 이제 입법 전수조사하자. 아들, 딸들이 중고등학생인 국회의원들이 법안 발의한 것 중에 뭐 자식들 스펙 쌓아주려고 한 거 없냐 한번 조사해보자 이런 걸 막 화제를 띄워야 되는데 해야 지금 돼요. 하고 있는 짓거리가 후보 교체 당무감사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다 지나간 일이잖아요. 그리고 당원들이 막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문제가 불거져서 국민들이 국민의힘을 바라보는데 도움될 게 뭐가 있어요? 당무감사 할 거면 단계 게이트도 하던가. 당원 게시판도 하든가 과거 이야기를 할 거면 하던가. 네. 그런 것도 하던가. 그거 했어야 되는데 안 한 것 자체가 문제였습니다. 그거 안 하는데 뭉개는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지금 한동훈한테 지금 계속 칼 맞고 있어요. 바보같이. 그래서 벌어진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냥 국민의힘은
당 내부 문제는요 무조건 퇴행적이고 무조건 손해만 봐요. 지금 국민의힘이 조금이라도 존재감 나타내려면 보니까 그냥 뭐 의총을 그 법원 앞에서 하는 쇼 정도 하면 됐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부터 그냥 달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약간 생각이 복잡해진 게 이 국민의힘 정당 해산되면 어떡하지? 그 걱정에 뭔가 야성을 자기 스스로 뭔가 뭐 절제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 하면 죽어요. 지금 우리가 더 투쟁을 해야지 오히려 뭔가 저쪽에서 반대급부가 와도 그게 정치적 탄압으로 비춰집니다. 지금 그러니까 뭐 억가를 하면 안 되죠. 음모론을 가져오면 안 되죠. 그런데 당연히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거는 해야죠. 그걸 지금부터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청문회도 할 거니까 그리고 청문회는 뭐 어차피 국민의힘이 워낙 의석이 적어가지고 막을 수는 그래도 이런 이슈들을 없습니다만 제대로 터트려야죠. 네. 그걸로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치인이 그거잖아요. 청문회가 자기 스타 되는 장이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를 스타가 되는데 활용할 만한 역량을 가진 사람 자체가 적어요. 일단 뭔가 좀 이렇게 보신주 이런 걸 떠나서 역량 자체가 참 안타까워. 역량 있는 사람 다 나와서 해야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좋은 찬스들, 조국 사면론이나 이 김민석의 아들 제안한 입법을 국회에서 발의했다는 것들, 이게 지금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고 있는데 받아 먹지 못하고 입법부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정보는 다 있잖아요. 이 법안 이제 조문 쫙 보면서 그거 하나하나 까면 얼마나 또 맛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청문회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금 달리라고. 자기들끼리 싸우느라 예. 또 과거를 제대로 평가할 거면 당원 게시판 같은 것부터 먼저 털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건 놔두고 예. 제가 말한 악의 축 한동훈 최측근 유일준을 시켜서 후보 교체 당무감사나 하고 앉아 있다는 거, 이게 정말 국민의힘의 답답하고 지리멸렬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그 한동훈 지지자들을 시켰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무슨 뭐 문자 폭탄을 날린다면서요? 그러니까 조경태를 추대하라고 의원들에게 막 문자를 보내고 한동훈 지지층 커뮤니티나 팬카페에서 국민의힘 의원 개인 번호를 공개하면서 조경태를 추대하라고 한다는데 당내에서는 이게 개딸과 뭐가 다르냐, 당권 작업할 때냐라는 극혐의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고 해요. 이게 무슨 미친 죄송합니다. 자꾸 욕이 나와가지고 정말 그냥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런 행태들을요 적어도 우리 우파 시민들 다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지 당원 가입해. 얘네들 이 정도까지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몰라요. 한동훈 쪽 사람들이, 한동훈 지지자들이, 그리고 한동훈 걔가 지금 전당대회를 어떤 식으로 준비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냥 마냥 그냥 국민의힘에 상처받은 것만 생각하고 내가 1,000원이라도 주던 거 안 주면 뭔가 자기의 어떤 감정이 좀 채워지는 것 같다 느끼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런 게임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저들이 하고 있는 짓을 봐야 돼요. 지금 이 문자 폭탄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심지어 위드훈이 가가지고 보면 거기에 별별 정말 우리 우파 상식에는 전혀 맞지 않은 이야기들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 걸 보고 이런 사람들한테 당을 뺏기면 어떻게 될지 우리 감정대로 대응을 하면 앞으로 벌어질 일들은 감정을 더 상하게 할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제가 비하인드 스토리 하나 공개해 드릴게요. 조경태도요 CBS 나가서 육선이 원내대표 하는 거 좀 이상하지만 당을 위해서 역할을 해야 한다면 내가 고민해 보겠다라면서 약간 기대감을 드러냈었어요. 네네네. 혹시 나를 초대해주면 내가 해볼까? 네네. 아니면 친한계에서 밀어주면 내가 나가볼까? 왜냐하면 조경태처럼 자리 욕심 많은 사람이 또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철새처럼 비대위원장 하고 싶다, 당대표 하고 싶다, 뭐 국회의장 하고 싶다, 부산시장 하고 싶다, 뭐든 다 하고 싶은 양반이에요. 근데 오늘 이제 원내대표 후보 2명이 나왔죠. 네. 범친윤계에서는 송원석 의원, 친한계에서는 개파색이 그나마 였던 김성원 의원이 나왔는데 왜 친한계에서도 조경태가 아니라 김성원 의원이 나왔느냐? 국민의힘의 107명 중에 의원들한테 인기 제일 없는 사람 1명만 꼽으라면 조경태 의원입니다. 비호감을 너무 많이 샀어. 조경태가 나오면 친한계에서도 조경태 안 찍는 사람이 있대요. 그 정도구나. 그러니까 도저히 뭐 조경태 추대 뭐 한 딸들이 아무리 뭐라고 하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다. 그러니까 그 반윤하던 의원들, 그러니까 그런 반골 기질을 가진 의원들이, 정치인들이 착각하는 게 자기가 이렇게 뭔가 권력의 각을 세울 때는 좌파 매체들이 많이 불러줘요. 그래서 그 스피커 파워를 악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는 동안에 자기가
이 진영 내부에서 인지도를 쌓고 덕망을 쌓는 게 아니죠. 그 반대잖아요. 그렇죠. 비호감이 네. 점점 되잖아요. 그리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단독 행동을 해?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당론을 무시해? 이런 생각들을 그 동료 의원들이 하고 당연히 지지자들도 하고 동료 의원들은 유권자들 당원들 자기 지역구의 유권자 의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조경태에 대해서 우호적일 수가 없어요. 지금 말하자면 뭐 배현진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송파에서 굉장히 안 그래도 욕 먹고 있는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조경태는 부산에서 끝났다는 신혜자님 댓글처럼 부산 시당 행사에서 조경태가 마이크만 잡으면 부산 당원들이 욕하고 야유하고 난리가 나요. 이번에도 이제 대선 이제 유세할 때도 아주 그냥 그 난리 나더라고요. 김문수 후보 이렇게 모신 자리에서 그 앞에 먼저 마이크 잡아가지고 헛소리 한번 했다가 또 뻔한 얘기 있잖아요. 뭐 과거를 뭐 절연을 하고 뭐 그딴 얘기 하다가 상욕을 그렇게 살벌하게 욕을 먹는 그 지금 유권자들 심리가 그러니까 진짜 그게 소수의 의견이고 누군가 돌출 행동을 하면 바로 제압당하죠. 주변 사람들한테. 그게 아니라 다 같이 욕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육선이나 되는데 자기가 약간 하고 싶다는 끼미도 인터뷰에서 보였는데 심지어 아니 조경태 네가 나가면 진짜 개망신 당하니까 그나마 친한계에서 개파색이 가장 얇고 대인관계 잘하는 사람이 김성원 의원이거든요. 그렇게 내보낸 거는 여러분 알려지지 않은 조경태의 굴욕이다. 그러니까 당내 영향력과 입지에서 이제 CBS나 MBC가 불러주지 않으면 조경태는 완전히 끝났다. 다음번 총선 때 그냥 아무나 멀쩡한 사람 아무나 그냥 사하에 갖다 꽂아서 경선만 내붙이면 조경태는 나가 떨어진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전당대회 이후에 조경태가 한동훈을 설득해가지고 신당 차리지 않을까 뭐 이렇게 한번 의심을 한번 해봅니다. 아 그러면 진짜 춤을 추면서 그 신당에 후원금이라도 한 500원 보내주고 싶네요. 네. 우리는 너무 좋을 것 같아. 정말. 예. 이 전당대회는 분명히 한동훈이 실망스러워할 만한 결과가 될 것이고 그럴 때 돌파구를 뭐 그런 식의 신당 창당 같은 걸로 특히 조경태 같이 배지를 가진 사람이 뭔가 뭐 대안을 만들어 그런 그림이 안 될까 저는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당권 구도와 관련된 여론조사 하나만 소개해 볼게요. 김문수 후보의 당권 도전에 대해서 뉴스토마토가 정기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뉴스토마토 여론조사는 매우 좌편향적으로 나오는 조사입니다. 네. 그걸 감안하고 보더라도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찬성이 69.4 거의 70%가 나왔어요. 야. 반대가 23.1 이게 사실은 당권 도전 찬반이지만 거의 지지율 조사나 마찬가지거든요. 심지어 이 당에서 지금 경선하는 방식인 역선택을 걸러내는 방식이 이제 뭐 보수층이라던가 뭐 무당층 뭐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국힘 지지층이 아닌 보수층에서도 찬성이 압도적이다. 56.6. 네, 반대가 30.8. 이게 좌편향적인 뉴스토마토 조사라는 걸 감안해 보면 압도적으로 이번에 겪어보니까 깨끗하고 흠없는 김문수 후보가 당을 한번 싹 갈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국민의힘과 보수층의 지지층들이 많다는 거고요. 저기서 민심은 반대라면서 교묘하게 태클을 걸었지만 이 전체 응답자에는 민주당 지지층들이 엄청 섞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국힘 지지층이 지금 그 굉장히 과소 표집됩니다. 응답을 많이 안 하죠. 응답을 거의 네. 안 해요. 예. 그래서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찬성이 20.9, 반대가 60.7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에서 37대 45가 나온 건데 무시해도 돼요. 네. 지금처럼 정권 초에 뭐 MBS 조사 보면은 민주당 정당 지지율 40몇 프로 나오고 국민의힘 20몇 프로밖에 안 나오는데 전체 지지율에서도 37대 45 비등비등하게 나온다는 건 민심이 반대하는 게 아니라 민심에서도 굉장히 호응이 높은 거라고 분석을 해야겠죠, 사실은. 그렇죠. 네. 저는 이제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는 이제 대선에서의 어떤 그 뭐 전략이라든가 이런 걸 이야기하면 저는 뭐 점수를 후하게 주긴 힘들어요. 아쉬운 점도 있지만. 예, 뭐 네. 그런데 당 대표는 조금 이제 다른 게임인 겁니다. 그러니까 대선일 경우에는 그 반대파들 다 아울러 가지고 빅텐트 해야 된다라는 그 강박, 그게 옳건 그르건 그 대선에서의 논리는 그렇게 되죠. 그런데 당 대표 경선을 할 때는요, 단순히 그런 식으로 빅텐트 아니죠. 빅텐트를 하는 한동훈만 아니라면 다 나한테 와 하는 빅텐트는 하겠죠. 그런 거는 우리가 그렇게 불만 가질 만한 상황은 아닐 거다라는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공동 선대위원장들을 쭉 만났는데 나경원 의원과 안철수 의원은 만났어요. 그런데 한동훈은 만나지 않았거든요. 이게 상당히 또 의미심장한 메시지가 아닐까. 그 안 만나게 된 거는 한동훈의 뭐 의지인가요? 김문수 그것까지는 후보의 알려지지 의지인가요? 않았습니다만
김문수 후보가 만약에 다시 나올 때 한동훈 단계 사건을 당무감사하겠다는 공약만 낸다면 저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열렬히 지원해줄 생각입니다. 야, 그럼 재밌겠다. 네. 예, 말하자면 정말 한동훈의 목숨을 건 게임이 되는 겁니다. 예. 한동훈이 나중에 이제 신당을 만들려고 해도 안 될 만큼 망신당할 만한 그런 판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 애국기업 신화제약에서 만든 한층 업그레이드된 환신골드 멸콩TV 구독자분들께만 1+1 초특가 혜택으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한 달치 구매하시면 한 달치를 더 드립니다. 환신골드는 식약청이 인증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면역 증진, 피로 개선, 기억력 개선, 혈액순환, 항산화에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이 중요한 거 잘 아시죠? 특히 밤중에 화장실 가시느라 잠에서 깨시는 분들께 탁월한 효능이 있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멸콩TV에서 자신있게 추천하는 애국기업 신화제약의 환신골드 1+1 혜택 놓치지 마시고 아래 번호로 전화해서 건강 챙기시길 바랍니다.